여러분, 혹시 오늘도 김치에 밥 한 숟갈 크게 드셨나요? 점심에는 부침개를 노릇하게 부쳐 간장에 찍어 드셨나요? 저녁 약속이 있다면 막걸리 한 잔, 소주 두 잔 생각나시나요? 익숙한 이 식탁이 내 무릎 속 연골을 매일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고 첫걸음을 내딛자마자 아 소리가 새어 나오는 그 순간, 엉덩이를 살짝 들고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며 시큰한 통증이 전해지는 그 순간,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가서 몇 걸음 걷지도 않았는데 무릎이 묵직하게 당겨 잠깐 멈춰 서야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드니 당연하지. 하지만 진짜 원인은 매일의 식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무릎 통증과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음식 5가지, 그리고 대신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실제로 식습관을 바꿔 무릎을 되살린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듣는 동안 여러분의 냉장고와 장바구니, 그리고 한 주의 식단이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음식은 짠 김치, 젓갈, 장아찌입니다. 서울에 사는 74세 김정자 어르신의 하루는 김치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배추김치, 점심엔 깍두기, 저녁엔 열무김치. 젓갈이 빠지면 허전하고 장아찌가 없으면 밥맛이 안 산다고 하셨죠. 문제는 몇 년 전부터 계단을 내려갈 때 안쪽이 뜨겁고 묵직하게 아파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나트륨이 관절 주변의 부종을 키우고 관절 안 압력을 올려 이미 약해진 연골에 더 큰 부담을 준다고요. 김 어르신은 반신반의했지만 손주와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다 돌지 못하고 돌아와야 하는 날이 잦아지자 결심했습니다. 소금과 젓갈 양을 반으로 줄여 김치를 다시 담갔습니다. 절이는 시간도 짧게, 헹구는 물은 한 번 더. 젓갈 대신 들기름에 묻힌 시금치, 참깨를 넉넉히 올린 오이 무침, 레몬즙으로 간을 맞춘 양배추 샐러드가 밥상에 올라왔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싱거워서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럴 땐 후추와 마늘, 파, 깨를 늘렸습니다. 둘째 주가 지나니 입맛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셋째 주에는 밤에 무릎이 뜨겁게 달아올라 깨는 일이 줄었고, 넷째 주에는 계단이 덜 두려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김치를 씻어 먹기, 국물은 버리고 건더기만 먹기, 젓갈은 티스푼으로 조절하기. 장아찌는 물에 20분 담가 염분을 빼고 접시에 덜 때는 한 젓가락 크기만 담아보세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끓일 때는 국물보다 건더기를 위주로 드시고 다시마와 표고버섯, 멸치로 우려낸 육수로 감칠맛을 보충하세요. 소금만 줄이면 맛이 없다는 건 오래된 습관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자연 식자재가 가지고 있는 천연의 맛이 소금의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제 하루 동안 젓갈, 장아찌, 김치 국물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짭짤한 음식을 드셨나요? 그 양을 기억해 두시고 오늘은 그 절반으로 시작해 보세요. 내일은 또 그 절반으로. 일주일만 지나면 무릎이 먼저 변화에 반응할 겁니다. 두 번째는 튀김류입니다. 튀김만두, 부침개, 고구마 튀김, 치킨. 바삭한 소리 하나로 마음이 녹아내리는 음식들입니다. 부산에서 66세 박영호 어르신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카페 테라스에서 도넛과 감자튀김을 즐기는 게 하루의 낙이었습니다. 처음엔 주말에만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일에도 오늘 좀 힘들었으니 라는 이유를 들어서 먹게 됐죠.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 첫걸음이 유난히 아팠습니다. 무릎이 뻣뻣했고 계단에서 무릎이 꺾일 것 같은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말은 이랬습니다. 오래 달궈진 기름, 여러 번 재사용한 기름, 바삭함을 위해 더 높인 온도에서 생기는 물질들이 몸 안 염증을 일으킨다고요. 박 어르신은 작게 시작했습니다. 튀김 대신 구움, 치킨 대신 허브 닭다리 구이, 감자튀김 대신 오븐에 구운 고구마 스틱,
부침개는 식용유를 살짝만 두른 팬에서 최대한 얇게 굽고 기름은 종이 타월로 눌러 제거했습니다. 에어프라이어를 들였고 아들과 손주가 레시피를 같이 찾아줬습니다. 닭다리에 소금 대신 마늘가루, 파프리카 가루, 후추, 로즈마리를 뿌리고 180도에서 18분. 바삭한 껍질, 촉촉한 속살. 기름은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3주가 지나자 계단이 덜 무서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시장을 한 바퀴 다 돌고도 무릎이 덜 묵직했습니다. 중요한 습관 하나. 기름은 한 번 쓰고 버리기. 남은 기름 아깝다고 다시 쓰면 내 관절이 더 큰 값을 치릅니다. 또 하나. 바삭함이 당길 때는 소리로 욕구를 달래보세요. 당근 스틱을 씹는 소리, 구운 김을 베어 무는 소리, 오이의 아삭함. 혀만이 아니라 귀가 원하는 순간도 많습니다. 그때 바삭한 대체 식감으로 만족시켜 주세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집에 기름 냄새가 하루 종일 남아있는 날, 그날 밤 무릎은 어땠나요? 통증이 유난히 심했다면 다음번엔 바삭함 대신 구움과 찜으로 바꿔보세요. 우리 무릎은 금방 알아챕니다. 세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스팸, 베이컨. 편하고 맛있고 냄비 하나면 끝나는 식사. 대전에서 68세 이순재 어르신은 손주 등원 준비를 도우면서 아침마다 소시지와 계란을 굽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빨리 먹고 빨리 움직여야 하니까.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작은 언덕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병원에서는 말했습니다. 가공육의 높은 나트륨과 포화지방 그리고 첨가물들이 몸 안의 염증 신호를 자극하고 관절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고요. 이 어르신이 바꾼 건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큰 냄비에 닭가슴살을 삶아두는 것, 소금 대신 대파, 마늘, 후추, 양파로 향을 내고 삶은 다음 결대로 찢어 지퍼백에 소분해 냉동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그 닭가슴살을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 토마토, 오이, 상추와 함께 접시에 올렸습니다. 샌드위치가 필요할 땐 통곡물빵 사이에 닭가슴살과 양상추, 겨자, 오이를 넣었습니다. 햄이 없으면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식감은 비슷하고 오히려 속이 편하네. 2달 뒤 무릎이 가장 아픈 아침 시간이 견딜만해졌습니다. 라벨을 읽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나트륨 700mg 이상, 포화지방 5g 이상이면 다시 선반에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컵라면 옆에 서 있던 나를 라면에서 2걸음 뒤로 물러서게 했습니다. 라면 대신 현미밥과 김, 달걀 프라이 한 장. 여러분도 냉장고 문을 열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 손이 향하는 건 편한가, 건강한가? 편함은 오늘의 한 끼를 해결하지만 건강함은 앞으로의 10년을 해결합니다. 네 번째는 달콤한 빵, 과자, 떡입니다. 전주에 사는 72세 장미자 어르신에게 오후 3시는 달달한 시간이었습니다. 단팥빵 반쪽, 카스텔라 한 조각, 찹쌀떡 하나, 믹스커피 한 잔. 입안은 행복했지만 해가 지면 무릎은 시큰거렸습니다. 달콤함은 빠르게 피로를 잊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혈당의 급등과 급락, 그 사이에서 활성화되는 염증 신호가 있습니다. 무릎 속 윤활액이 줄어든 문경첩처럼 삐걱거림이 커지고 밤이 되면 욱신거림이 올라옵니다. 장 어르신은 작은 것부터 바꿨습니다.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의 꿀 반 티스푼, 단팥빵 대신 통곡물빵 한 조각에 무가당 요거트, 블루베리 몇 알, 찹쌀떡 대신 삶은 고구마 반 개에 시나몬을 살짝 뿌렸습니다. 맛이 심심하면 어떻게 하죠? 그럴 땐 온도를 바꾸세요. 따뜻하게 데운 요거트, 따뜻한 고구마, 따뜻한 보리차. 뜨거움은 단맛을 더 진하게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습관 하나. 간식 타이머. 오후 3시 알람이 울리면 의자에서 일어나 거실을 한 바퀴 걷고 물 한 컵을 먼저 마십니다. 그 다음 과일이나 요거트를 먹습니다. 걷기와 물 한 컵을 먼저 두면
과한 단맛을 찾는 충동이 크게 줄어듭니다. 2달 뒤 장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밤에 무릎이 덜 뜨겁고 새벽에 덜 깨요. 여러분도 오늘 오후 과자를 입에 넣기 전에 물 한 컵과 100걸음. 그 작은 순서 변경이 무릎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5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강릉의 66세 최병호 어르신은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막걸리 한 병, 소주 몇 잔, 그리고 짭짤한 안주. 그 다음 날이면 무릎은 붓고 계단이 2배로 가팔라 보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알코올은 관절에서 수분을 빼앗고 회복해야 할 조직의 염증을 키우며 통증 신호를 더 민감하게 만든다고요. 최 어르신은 술자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용만 바꿨습니다. 첫 잔은 물, 2번째는 무알콜 맥주, 3번째는 보리차. 안주는 삶은 두부, 채소 스틱, 구운 버섯, 소금 대신 레몬즙과 후추. 처음엔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야, 재미없다. 하지만 한 달 뒤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요즘 계단 잘 오르네. 뭐 했냐? 그때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술 양만 줄였어. 대신 이야기는 더 길겠지. 여러분도 약속을 끊지 말고 방법을 바꾸세요. 첫 잔의 선택과 첫 안주의 선택만 바꿔도 그날 밤과 다음 날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바로 써먹는 한 주 루틴을 드립니다. 월요일은 나트륨 절반의 날, 김치 국물 버리기, 젓갈 티스푼으로 계량하기, 장아찌 물에 담그기. 화요일은 튀김 제로의 날, 에어프라이어 닭다리, 오븐 고구마, 구운 김 세트. 수요일은 가공육 휴식의 날, 삶은 달걀 2개, 닭가슴살 샐러드, 두부 부침 간장 대신 식초와 레몬. 목요일은 단맛 다이어트의 날, 과일은 사과 반개, 요거트는 무가당 간식 타이머 켜기. 금요일은 알코올 대체의 날, 첫 잔 물, 2번째 무알콜, 3번째 보리차. 토요일은 가족과 같이 요리하는 날, 저염 김치 담그기 체험, 레몬 소금 없이 맛내기, 허브 배우기. 일요일은 체크의 날, 한 주 동안 무릎의 아침 통증이 어땠는지, 계단이 어땠는지, 붓기와 열감이 어땠는지 기록해 보세요. 기록은 기억보다 정확합니다. 기록은 변화를 보여줍니다. 변화는 동기를 만듭니다. 식단을 바꾸는 건 입만의 일이 아닙니다. 장보기의 일이고 조리의 일이고 습관의 일입니다. 장 보러 갈 때는 3줄만 기억하세요. 첫째, 라벨에서 나트륨과 포화지방을 먼저 봅니다. 숫자가 크면 다시 꽂아둡니다. 둘째, 성분이 짧을수록 좋습니다. 낯선 첨가물이 줄을 잇는 제품은 고개를 저어주세요. 셋째, 오늘 먹을 만큼만 사세요. 많이 사면 많이 먹게 됩니다. 적당히 사야 적당히 먹습니다. 집에서 조리할 때는 3가지 감칠맛을 활용합니다. 다시마와 표고의 감칠맛, 양파와 마늘의 단맛, 레몬과 식초의 산미. 이 3가지가 있으면 소금은 절반으로 줄여도 맛은 채워집니다. 습관을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문 앞, 식탁, 싱크대 위에 나의 무릎 약속을 붙여두세요. 김치 국물은 버리기, 기름은 한 번만 쓰기, 첫 잔은 물, 간식은 물 1컵과 100걸음 후. 매일 눈에 보이는 자리에 두면 내 몸은 그 문장을 자연스레 따라가게 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먹어왔는데 지금 바꿔도 소용이 있을까? 김정자 어르신도, 박영호 어르신도, 이순재 어르신도, 장미자 어르신도, 최병호 어르신도 모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소용이 있을까? 그리고 한 달 뒤에 알게 됐습니다. 소용이 있었다는 것을. 무릎은 하루 만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계단이 덜 무서워지는 날이 생깁니다. 한 달에 한 번 밤에 덜 깨는 날이 생깁니다. 3달이 지나면 같은 길을 걸어도 덜 지치는 날이 옵니다. 무릎은 우리가 어떻게 먹는지 아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보상해 줍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짠 김치와 젓갈, 장아찌가 한 접시 가득 올려져 있나요? 바삭한 튀김이 자주 등장하나요? 편에서 자주 집어드는 가공육이 냉장고 한 칸을 채우고 있나요? 오후만 되면 달콤한 빵과 과자가 손에 잡히나요? 모임만 있으면 술잔이 비워지나요? 이 5가지가 습관이 되어 있다면 오늘 딱 하나만 줄여보세요. 짠맛을 줄이거나 튀김을 구움으로 바꾸거나 가공육 대신 삶은 고기를 준비하거나 달콤함을 요거트로 돌리거나 술잔 대신 물잔을 올리거나 하나만 바꿔도 무릎은 알아차립니다. 하나만 줄여도 내일의 계단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10개를 바꿉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여러분과 작은 약속을 하나 더 맺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적어보세요. 오늘 김치 국물은 버렸는지, 오늘 튀김 대신 무엇을 구웠는지, 오늘 가공육 대신 어떤 단백질을 먹었는지, 오늘 간식 전에 물 한 컵을 마셨는지, 오늘 첫 잔을 물로 시작했는지. 5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5줄이 여러분의 무릎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잘하고 있어.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갔어. 내일은 더 가벼울 거야. 무릎은 그 편지를 읽고 다음 날 여러분을 덜 아프게 맞이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무릎은 한번 손상되면 원상태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더 늦기 전에 오늘, 지금 식탁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짠맛을 덜고 기름을 줄이고 편함 대신 정성을, 달콤함 대신 여유를, 술잔 대신 대화를 선택해 주세요. 여러분의 무릎은 여러분이 내리는 매일의 작은 결정을 평생 기억합니다.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걸음을 만들고 내년의 여행을 만들고 10년 뒤의 미소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길을 오래 걸을 수 있도록, 손주와 더 오래 뛰놀 수 있도록, 오랜 친구와 천천히 산책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식탁을 바꿔주세요. 이번 주제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시니어 건강 주제로 삶에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편안한 날이 더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